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개의 보험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이 총합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중복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2조에 중복보험 규정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목적이 즉 피보험 이익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피보험 이익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피보험 이익이 동일하려면 결국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또한 동일한 사고에 대해요. 예,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든지 아니면 뭐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험기한 내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계약인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시겠고요. 보험금액의 총액이, 그러니까 보험금액이란 것이 보험가입금액이죠. 보험가입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여기는 잘 봐보시면 현저하게가 없죠. 초과보험은 현저하게 초과해야만이 초과보험이지만 중복보험은 단 1원이라도 더 많은 보험가입보다도 더 많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것은 중복보험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저하게 초과했다 그러면은 중복보험은 틀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과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험금액의 한도라는 것도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가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이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 연대 책임을 지는데, 연대 책임은 각 보험회사의 그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법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봐봐야 머릿속에 지금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막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 지금 그래서 제가 보험가액이 어떻고 보험가액 금액이 어떻고를 손해보험 총론 첫째 시간에 그걸 가지고 한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 손해보험은 보험가액, 보험가액 금액, 오직 이것이 계속 막 연결돼서 법규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정만으로는 여러분께 지금 현재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적으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보험이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보험의 목적이라 하면은 시키면서 사과나 시설물이나 유리온실 뭐 이런 것이 보험의 목적이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요. 건물 이런 게 보험의 목적이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점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권리,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그 권리예요. 이 권리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에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따로 있고 저당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 저당권자가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갖고 보험의 목적으로 해갖고 무슨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점유권자가 또 따로 그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중복보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피보험이익이 일단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고 A사에도 가입하고 B사에도 가입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나오면 벌써 틀리죠?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그 A사에다가 1,000만 원을 화재보험을 계약을 했습니다. 소유권자가. 그리고 또 그 소유권자가 쉽게 말해서 제가
건물을 소유가 붙여요. 그러면 또 이제 그 B라는 또 그 손해보험 회사하고는 또 500만 원을 보험 가입 금액을 또 한도에서 일부 보험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C 손해보험 회사랑은 또 그 건물을 가지고 화재보험을 또 이제 500만 원, 예, 또 일부 보험이죠.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보험 가액은 건물의 보험 가액은 1000만 원인데 실제로 보험된 가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죠. 예,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 금액의 총액이 2천만 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보험 가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을 초과했죠. 예. 1000만 원을 초과해서 2천만 원이니까 그죠?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계약하는 것을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을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하는 것을 요 밑에다가 이제 그 설명을 내놨거든요. 각자의 보험금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로 연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1000만 원 제가 보험 가입한 이 건물이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의 한도에서 일단 지급을 하죠. 그러면 A사에다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했으니 A사는 1000만 원을 한도로, B사와 C사는 내가 500만 원씩 지금 보험을 들었죠. 그러면 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뭡니까? 보험 가액은 1000만 원이니까 총 지급되는 보험금도 1000만 원만 지급이 되겠죠? 예, 실손 보상의 원칙이니까 부당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각사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을 가입한 A사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50%만 그 지급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만 부담을 하고 B사는 500만 원이니까 25%죠? 25%만 부담하는 거예요. C사도 5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서 제가 가입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250만 원만 지급하는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합해버리니까 결국 1000만 원 보험금이 만들어졌죠? 예,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비록 보험 가입 금액은 제가 A사에다 1000만 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연대에서 책임을 지니까 결론적으로 1000만 원을 A사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지급을 해서 500만 원만 지급하고 B사, C사는 500씩 제가 가입을 했으니까 250만 원씩 해서 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보험 가액의 총액이 보험 금액의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틀린 거는 그 법규는 법규적이 틀렸다. 된방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각자의 이렇게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른 이 말도 안 되죠. 보험 가액. 회사는 보험 가액이라는 게 각자의 보험 가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험 가액은 뭡니까? 계약자, 피보험자의 소유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하게 보험 가입 금액, 요것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요것이 이제 그 8회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 문제를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법 규정을 다 사례적으로 풀어드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처럼 나온다면 이게 요거 덜덜덜 그냥 외우면 돼요. 요거 밖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시험은 이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사례적으로 제가 새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도표도 없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여기에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적고 이렇게 하는 기법을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다 적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상황의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쉽게 말해서 중복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뜻이죠. 예, 보험계약자는 당연하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타보험에도 이렇게 들었어. 당신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들었어. 그런 의미예요. 같은 회사에다 계속 들은 것은 그거는 또 그 중복보험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초과보험이 될 뿐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들었다면, 그죠? 하나의 그 보험가액보다도 보험가액 금액이 초과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과보험으로 그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거고요. 중복보험이라는 건 그 보험회사가 다 다른 거, 그런 경우가 이제 중복보험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통지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통지를 안 했다고 해갖고, 당신이 뭐 계약 체결시 왜 B사에다가 보험계약 그 체결한 걸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회사에서.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잘 안 건드리고 있는데,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그 시험에서는,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법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험에서는 이것이 시험 문제, 그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여기 안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내가 통지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입법 취지가 이게 바로 이 사망이 있잖아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통지하도록 이렇게 의무 규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낙태죄 같은 게 있었거든요. 형법에. 근데 그것도 사문화된 규정이죠. 실제로 뭐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 규정 자체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낙태를 하면서도 죄의식도 안 갖고 너도 나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낙태죄를 옛날에 형법에 이렇게 법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통지 의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자들이 고지의무 위반했다 해갖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망 규정은 669조 사항 규정은 이러한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그냥 법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공부해 갖고는 뭔 뜻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 다 이렇게 669조 사항 규정이라는 거는 초과보험이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 이것이 이제 669조 사항 규정이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넣었어요. 그리고 제1항의 보험계약은 결국 중복계약, 이 중복보험이잖아요. 그죠? 중복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복보험을 알고서 가입할, 그러니까 보험금을 더 많이 탈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법이 보호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초과보험도 그런 경우에는 무효. 우리가 선의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험 금액을 감액하도록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악의의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사기로 의한 초과보험이다 해갖고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도 절대적 무효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중복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는 여기도 이제 준용을 하니까, 중복보험도 준용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것도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면 진짜 정말 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지의무도 낼 수 있고, 이것도 낼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673조는 뭐냐면요. 중복보험에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폭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앞에서 제가 1,000만 원짜리 이제 그 건물을 가지고 A사에다가 1,000만 원을 보험을 가입을 하고, B사에도 500을 가입하고, C사에도 500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서 가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개 가입했는데, 뭡니까? 보험 가입보다도 초과됐죠. 그 가입 금액이, 그죠? 2,000만 원이 지금 가입돼 있잖아요. 그죠? 가입돼 있는데, A사의 보험금, 그것을 제가 포기하는 거예요.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라는 것을. 제가, 당신한테는 안 받아. 왜냐하면 B사에도 500만 원 들어있고, C사에도 500만 원 들어있으니까, 나는 지금 1,000만 원 보험 가입이니까, B사, C사만 받아도 되니까, 당신 거는 권리 안 받을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500만 원 내야 되는 사람들이
각자 원래는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A사에 안 받겠다 권리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 포기했다고 해서 그 영향을 미치냐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 비록 포기했다 할지라도 A사에서는 결국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1000만 원 보험가입 금액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중복보험이니까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A사가 50%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이 50%가 지금 현재 그 비율이란 말이에요. 총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니까 그죠? 그럼 50%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꼭 뭡니까? 총 지급되는 보험금이 지금 현재 1000만 원 지급해야 되잖아요. 10만 원 중에서 50%는 A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500만 원 그죠? 그것이 뭡니까? 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B사, C사는 500만 원씩 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뭡니까? A사에서 권리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B사, C사는 얼마입니까? 각자의 그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는 25%씩만 부담하면 되니까 500만 원이 아닌 어떻죠? 25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B사 250만 원, C사 250만 원, 그리고 A사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금을 딱 준비해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을 손에 놨으니까 1000만 원을 저한테 주면 되는데 B사, C사는 뭡니까? 권리 포기했다 하더라도 요 250만 원씩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악의적인 보험 계약을 또 이렇게 방지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중복보험 가입해놓고 너한테는 안 받을게 해놓고 나 이쪽에만 받을래 이러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원래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때처럼 250만 원씩만 B사, C사에서는 부담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례용어로 나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복귀정을 이해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해를 하시면 머릿속에 그냥 절대로 까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복보험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 하나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봐봤어요. 그냥 법 규정만 다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교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까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다 설명돼 있고 또 사례까지 중복보험 사례까지도 다 설명해가지고 총 만드는 것이 80페이지. 그죠? 목차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정말 알차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다른 책에는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내용 또한 다 집어넣으면서 도리어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은 진짜 정말 작게 만들면서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은 다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복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수개의 보험가입으로서 보험가입 금액의 총액이 계약 당시 보험가입을 초과하는 보험이 중복보험이다. 그죠? 피보험액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동일하면 벌써 이러면 벌써 틀린 거죠. 그리고 동일한 보험회사와 여기 시키면 건물 하나 가지고 화재보험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1억 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보험회사하고 또 1억 들고 또 같은 보험회사하고 또 1억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중복보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 체결한 경우 같은 회사 들으면 그건 초과보험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험계약이 체결이 안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그걸 또 가입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벌써 이게 보험 가입이 1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이 1억 꽉 차 있네요. 더 이상 들어봐봐야 보험금 지급 안 되니까, 보험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청약을 거절하겠죠. 그죠? 요거는 단지 이론적으로 초과보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도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A사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A사에 100만 원, B사에 100만 원, C사에 100만 원, D사에 100만 원, E사에 100만 원 해갖고 500만 원을 가입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보험가액은 1000만 원인데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초과 안 됐죠? 그러니까 초과보험이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복보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여튼 중복보험이란 그러면 과연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제가 여기서 딱 공식처럼 만들어놨죠.
보험자가 일단은 수인의 보험자한테 들어야 되고, 또 계약도 수개의 계약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또 피보험자는 동일한 피보험자여야 될 거고요. 또 동일한 보험의 목적이어야 되겠죠? 예, 건물 그거 하나 가지고 피보험이기 그거 하나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고 또한 동일한 사고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기간도 동일한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여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그 뭡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험 금액의 가입 금액의 총액이죠. 가입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경우, 현저하게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냥 초과만 하면 중복보험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 되고 안 되고 헷갈리실까봐 제가 또 따로 이렇게 공식체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현저한 초과를 요건을 하지 않음. 초과보험에서는 현저하게 초과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복보험은 그게 없으니까, 현저한이 빠져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도 강조한 의미에서 현저한 초과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중복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초과보험도 그랬고 일부보험도 그랬고 초과됐다 일부 보험으로 가입됐다 그 판단을 언제 했죠? 계약 체결 시에 보험 가액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중복보험 또한 어떻겠습니까?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경기 변동으로 해서 일부 보험도 되고 초과보험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경기 변동으로 이렇게 중복보험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 보험 가입한 것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보험 가액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복보험이 되어버리죠. 예, 쉽게 말해서 30억짜리 건물에 A사에 10억 가입했고 B사에 10억 가입했고 C사에 10억 가입했으면 이거는 중복보험이 아니죠. 예, 전부보험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30억이 가입되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건물이 30억짜리가 막 슉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세가. 그래갖고 20억이 돼버립니다. 20억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복보험이 돼버렸잖아요. 예, 경기 변동으로도 이렇게 초과보험도 되고 일부보험도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20억, 보험 가액이 20억으로 하락돼 있지 않습니까? 30억에서.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험은 어떻게 돼 있죠? 30억이 가입돼 있죠. 그랬을 때는 사고 발생 시 기준으로 중복보험 여부를 판단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 처음에는 중복보험이 안 됐다가 나중에 중복보험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보험이나 일부보험도 그랬죠. 경기 변동으로 처음에는 전부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건물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보험가액이 더 커져 버리니까 일부보험이 되고, 그 건물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험가액보다 적어지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도리어 초과보험이 되고, 그래 되잖아요. 중복보험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효과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는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한도로 해갖고 다른 보험회사랑 연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어떻게 연대한다 그랬죠?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A사가 만약에 1,000만 원이고 B사의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 C사의 500만 원이라면 A사는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50%, B사는 25%, C사 25% 이런 식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복보험에 대해서 제가 7회 때도 이걸 갖고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사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8회까지 아직까지 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이제 자꾸 여러분들 잘 봐보시면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가 2차 시험 문제가 보면요. 이 과목도 처음에는 사고 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 방법 이런 쪽으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손해표 처음에 1회 2회 때는 보험의 원리가 뭔지 이런 것도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은 어떤 분들이 또 보셨겠어요? 손해평가인들이 봤습니다. 손해평가인들은 근데 그 당시에 적가수 착가수 조사도 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직접 농지에 가서 수확량도 조사하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론적인 문제 가서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 정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고요. 그러다가 서서히 4회, 5회, 6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보험금을 산정하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벼라든지 우리가 적중 사가수 있죠. 그런 큰 틀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다가 처음에 6회, 7회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강귤, 무화과, 분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같은 시설물 뭐 이런 문제, 가축 같은 문제도 이제 그 6회, 7회 때부터 이제 막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7회, 8회 때가 문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손해평가사가 지금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회 시험 문제는 당연하게 문제도 굉장히 엄선해서 내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어렵게 내다 보면은 또 뭡니까? 또 뭐 오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난이도도 어렵지 않으면서 보험의 원리를 알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복보험 문제 같은 거. 대표적으로 참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비록 1차 시험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보험금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리고 그 한 문제를 풀 때는 적어도 5문제니까 적어도 한 40분 이상 걸리면 안 되겠죠. 시간이 부족해요. 알아도 그 문제를 다 못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염두에 주시고 해가면서 2차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놓고 많이 안다고 절대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을 공부를 하셔도 그것을 정확히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2차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예요. 1차 시험 문제도 지금 제가 공부하는 법이 바로 뭡니까? 많은 것을 공부하지 말고 진짜 시험에 필요한 엑기스만을 딱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잘나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쳐본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보험 문제가 왜 나올 수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그 시설물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보험으로 시설물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해가림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직접 또 운영을 해요. 국가에서. 예. 근데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화재보험인가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농작물 재보험은 지금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해가림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을 풍수해보험으로도 가입을 하고 농작물 재보험 계약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중 가입이 됩니다. 중복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예,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데,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인지 아닌지는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 당신 말이야, 이 보험, 여기 같이 탈 목적으로 지금 보험 가입했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그 중복보험해도 되는 줄 알고, 여기서 권유하길래 들었고, 저기서도 보험 가입하니까, 농협에 가서 또 보험 가입하라니까, 그래서 가입했어. 그러면 사기로 한 보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의의 중복보험이란 얘기예요. 예, 오히려 보험금을 이중으로 보험을 그 탈목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의 보험, 그 중복보험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회사는 각사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복보험의 사례 문제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2차 시험 2과목 15점짜리 문제 한 문제 맞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액이 3천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가림 시설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태풍이나 막 이런 거 피해가 돼가지고
전부 완전 전송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천만 원을 한도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해가림 시설 쉽게 말해서 인삼밭을 지금 그래서 정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이제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하니까 해가림 시설도 따라 가입할 수 있고 인삼도 따라 가입할 수 있잖아요. 보험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죠? 피보험이 또 다르죠. 왜? 인삼의 피보험 목적은 뭐니까 인삼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 그리고 해가림 시설이 만약에 다른 사람 거라면 해가림 시설의 피보험이 이건 누굽니까? 피보험자잖아요. 해가림 시설의 소유권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이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동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인삼 따로 가입하는 거고 해가림 시설 따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 해가림 시설 하나만 갖고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니까 보험 가입금으로 3천만 원으로 NH농협 손해보험과 해가림 시설 그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딱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고 났더니만 한 일주일 후에 와서 이제 어디 또 다른 이제 삼성화재 댕기는 분이 야, 그거 말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풍수해보험 계약이라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만약에 태풍 같은 거 와서 피해되면 이거 보험금 탈 수 있는 거야. 보험료도 조금만 내도 되니까 이것도 하나 곁들여서 하나 들어. 해갖고 또 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험 가입은 3천만 원. 그죠? 보험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은 해가림 시설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은 지금 5천만 원 지금 가입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5천만 원을 가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험사가 빵 나버린 겁니다. 보험사가 빵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5천만 원을 지급을 절대로 안 하죠. 보험 가입된 대로 다 지급을 절대로 안 합니다. 결국은 얼마만 지급된다고요? A사, B사 합쳐서 3천만 원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결국은 부당 이득을 뭐 절대로 이렇게 막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실제로 3천만 원이 손해됐으면 어쩌나 저쩌나 보험 가입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더라도 3천만 원만 지급한다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죠? 3천만 원을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A사하고 B사, A사하고 B사, 즉 NH농협 손해보험하고 삼성화재보험에서 나눠서 낸다는 얘기죠. 나눠서 내요. 그죠? 그래서 그 법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또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법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 금액의 한도는 3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여기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절대로 지급을 안 하니까. 그죠? 한도로 각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로 보험 금액의 비율이라는 게 총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60%. 그러니까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60%로 60% 비율로 지급을 할 거고 삼성화재는 40%를 부담할 거예요. 무엇을? 이 3천만 원 지급되는 보험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는 60%를 곱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3천만 원을 갖고 삼성화재는 40%만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 40%를 곱하면 1200만 원만 지급하는 거고요. 그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여기 보험 가입금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손해액이 3천만 원 났더라도 여기다가 60%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60% 하면 어떻게 되죠? 1800만 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 합치면 각사의 보험금 비율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딱 지급하고 나면 딱 3천만 원이 결국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이 3천만 원만 지금 손해가 됐으니까. 그렇죠. 바로 요 법규정을,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복보험으로, 분명히 2차 시험에서도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가입했는데,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해라 하면 딱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 시간도 적정하고 딱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오류도 발생 안 되고, 자꾸 이상한 문제 내려고 하면, 겁이 나서 이제 지금 7회, 8회 때, 7회 때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걸 오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막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해서
그 한 문제당 거의 8분 가까이 풀어야 됩니다. 8분이 넘어가 버리면 풀지를 못해 알아도. 왜냐하면 단답형 5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풀어야 되고 나머지 그 계산형 문제 5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계산형 문제 한 문제당은 8분 이상이 걸리면 안 되죠. 그럼 문제 보고 또 막 그 답 서술을 해가면서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답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죠? 계산기도 2번 두드려야 될 거예요. 한 번만에 혹시나 싶어서 겁이 나서 한 번만 두드리고 그냥 적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긴, 그 기술을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계산 방식이 복잡한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손해평가사 그 시험의 그 구조상.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도리어 대체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 중복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 단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막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진짜 한 문제를 정확히 풀지를 못해요. 그 점 꼭 명심을 하십시오. 해서 하여튼 그 중복보험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요 사례형 문제 보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복보험이 됐을 때는 그 각자의 그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데 그 연대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이 따른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 미리 다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해도 될 거고요. 네, 저 중복보험에 요 내용도 다 지금 다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사기로 이제 그 중복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입증하기 어려서 없는데 그냥 법 규정이니까 법 규정. 예, 법 규정인데 이것이 굉장히 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효가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그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뭐 이렇게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하거나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러더라도 아니면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고 안 내고 있거나 막 연체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뭐 계약이 무효를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합니까?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 그죠? 그 전에 계약은 유효로 하고 그 해지된 시점 이후부터만 계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초과보험하고 중복보험 요 경우에 이제 그 무효가 된다. 그죠? 예, 요것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지문에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중복보험 같은 경우는 초과보험 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죠? 그래서 중복보험 사기로 인해서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것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또 꼭 요거를 기억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중복보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는 다른데 체결된 경우는 각 보험자의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이 진다. 예, 맞고요. 중복보험의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유, 맞네요. 그죠? 중복보험 보험자 사기로 인해 체결될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테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초과보험 때 공부를 했죠? 예,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원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당신이 그 계약자가 너무 이제 사기로 해서 그 초과보험을 했거나 중복보험을 했을 때는 너무 계약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험료 낸 거는 그건 안 돌려도 돼 하고 법에다 돼 있으니까, 그죠? 청구할 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틀린 거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기출 3회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이 총액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예, 보험금액이 이렇게 이제 더 됐죠. 그러니까 맞네요. 예,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에서 책임자 법규정 거더라. 예, 맞습니다. 피보험액이 다를 경우에도 이건 승인될 수 없다니까요. 동일한 피보험이게 되죠, 그죠? 중복보험 수인의 보험자 중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이거 미친다 해서 틀렸고.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동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이제 쉽게 다 여러분들께서 딱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기출사회.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상황은 수개 보험계약의 동시 또는 순차 책임이 똑같이 맞고 보험 가액의 총액 보험금액이
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부 보험이죠. 그죠? 요걸 바꿔놓은 거죠. 그죠? 딱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틀렸네요. 중복보험 1회 권리 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맞고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통제, 예, 통제 의무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안대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무효에서 원래는 계약이 다 파토난 것 같지만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보험료를 미리 다 냈으면 그건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 맞고, 수개 보험계약이 맞고, 동시 또는 순자 맞고, 그 보험 금액이 저희 보험가액을 현재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현재에는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요? 초과보험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중복보험은 단돈 1원이라도 더 뭡니까? 보험가액보다도 더 많이 보험가액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건 중복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에는 없다. 요거를 이제 요렇게 좀 현혹시키는데 우리는 이거 정확히 다 이제 꿰차고 있죠. 2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맞고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맞고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 내에 통지해야 된다. 그죠? 예, 통지 의무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이나 피보장 권리는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다 른인데 른을 제가 생략했네요. 자, 4번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맞죠? 맞습니까? 틀리죠?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틀렸죠?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그죠? 예,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럼 기출 6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보험과 간로에 들어가는 게, 이거는 그냥 법규정 그대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 또는 순자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도의 책임을 진다. 이게 맞죠? 근데 이 보험 금액이라고 법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요? 보험 가액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 기출 7회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맞죠? 법규정 그대로. 중복보험의 체계라는 경우 보험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하게 된다. 통지임이 있고요. 중복보험의 보험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이렇게 되면 맞네요. 예.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예, 보험금액이 맞네요. 보험가액이 아니었죠. 보험가액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7회에 나오잖아요. 이래서 점점 옛날에는 그냥 좀 답을 이제 찾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이거는 확실히 틀렸어, 이거는 확실히 맞았어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이 정확히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히 이런 식으로 묻게 되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내리면 더 어렵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문제 내는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점점 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8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 체계자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통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것을 계약처리 시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이제 8회에 이제 나왔네요. 그죠? 제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1회부터
막 6회까지 경영 이런 걸 뭐 손도 안 댔어요. 맨날 복귀전 그대로만 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9회 시험에는 당연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 복귀형만 달달하게 암기식으로 공부한 분들은 아마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떻죠? 그거 다 이해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아유 이건 틀렸어. 다 이제 아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보험계약법 이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 2번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 통지, 통지 의무는 있죠. 예, 중복보험이라면 보험계약에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 동일한 사고 맞고 수개 보험계약 맞고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맞네요.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이것은 아니죠. 예, 하나의 보험계약이 아니죠. 예, 여러 보험계약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보험이익이 여러 개 뭡니까 동일한 피보험이익이 여러 개예요. 그죠? 그래갖고 A사도 가고 B사에도 그거를 이제 가입하는 건데 이거는 수인의 보험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이런 경우는 뭐 좀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큰 거 쉽게 말해서 뭐 국가가 잘못되면 뭐 기업이 망하면 뭐 10조를 지급하는 그런 보험을 계약을 체결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그 인수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A사에서 만약에 그런 보험사가 나오면 A사에서 1조를 부담하고 B사에서 1조를 부담하고 10개의 보험사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죠? 예,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계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공동보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중복보험 요건은 어떻다 하고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는 수개의 보험계약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수개의 보험계약이죠. 자, 8회는 이제 그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일부 보험에서 안 나왔다는데 중복보험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사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8회 그 강의할 때도 그 뭡니까 이게 뭐 옛날에는 뭐 다음 주 맞는 것은 해갖고 1, 2, 3, 4로 나왔는데 지금은 맞는 것은 몇 개 있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다 그대로 8회에서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앞에 문제도 벌써 그렇게 있죠. 변형돼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 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올 수는 없고 단지 이것을 법규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셨다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너무너무 쉽게 푸실 거예요. 그러면 박승희 강의 진짜 좋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뭐 보험계약 가액은 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이 한다. 뭐 그죠? 예, 사고 당시와 계약 당시와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 경기 변동이 있으면 가액이 틀려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례 1번은 뭐냐면요. 갑. 예, 여러분이 그냥 갑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갑이 보험가액 3억이 아파트가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가 3억이네 칩시다. 그것을 A 보험사하고 B 보험사에다가 각각 3억씩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복보험이 되는 거죠. 맞죠? 보험가액은 3억인데 보험가액 금액은 6억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복보험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예. 사례 B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입했다 칩시다. 보험가액 10억이에요. 예. 제 뭐 건물인데 10억입니다. 그런데 그 C보험회사하고는 보험가입 금액, 이 보험금액이라는 건 다 보험가입 금액으로 변형해야 돼요. 예. 보험가입 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저는 뭔 보험으로 들었어요? 요거는 일부보험으로 들은 일부보험도 여기 결국 예시에서 나왔네요.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복보험 하나는 일부보험.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보험도 묻고 일부보험도 묻고 이렇게 혼합적인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이 예문만 하더라도 두 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벌써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 문제죠. 자, 사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A, 이제 여러분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이 됐어요. 3억이 전부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로부터 각각 3억의 보험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노. 그죠? 합산해서 3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사의 보험 금액 비율이니까 A에서 50%, 1억 5천, B에서 50%, 1억 5천 해가지고 합쳐서 3억을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겠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벌써 1번은 틀렸죠. 그죠? 예. 예, 저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이렇게 사례로 나오더라도 화재로 인해서 갑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됐어요. 예. 여러분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됐습니다. 예. 근데 갑이 여러분께서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어요. 쉽게 말해 A사, 당신한테는 안 받을래. 나 B사에서 또 3억 든 거 있어요. 갖고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 이해입니다. 바로 그죠? 예, 법조항이 그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묻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한 B 3억 원을 일단 지급을 했어요. 예, 보험가입액이 3억이니까 3억을 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B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복보험이니까 다른 그 보험자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원래는 B사는 얼마만 지급을 하면 되죠? 1억 5천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A사 1억 5천만, B사 1억 5천만만 지급하면 되는데 B사가 모르고 여러분한테 그냥 3억을 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나 지금 모르고 지금 3억을 다 줬어. 그러니까 야, 당신이 지금 1억 5천 지급해야 될 거 내가 대신 줬으니까 줘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예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3억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죠? B사한테. 원래는 1억 5천만 원만 B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3억을 다 받았어요. A사에다 권리 포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갖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억 5천은 뭡니까? B사로 보면 부당이득이잖아요. 나는 1억 5천만, B사에서는 1억 5천만 여러분한테 주면 되는데 지금 3억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또 해가지고 당신 여러분한테 1억 5천만 원 돌려주시라고 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A 보험회사에 대한 그는 뭡니까? 당신 1억 5천만 원이 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 건데 내가 모르고 3억 줬으니까 그 A사에서 나한테 1억 5천만 원 주시오. 예, 하고 B사랑 또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다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화재로 인해서 이제 을은 이제 제 건물이네요. 예, 제 건물에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10억짜리 건물에 쉽게 말해서 한 50%만 불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생한 경우 시보험회사에서는 나에게 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아니죠. 예, 비록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내가 일부 보험으로 들었잖아요. 요거는 그죠? 일부 보험으로 들었으니까 5억 원, 손해액 5억 원 곱하기 보험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이잖아요. 그죠? 보험금은 5억이고 보험 가액은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험 가액이 10억. 그러면 50%만 곱해야 되겠죠? 예, 5억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50%만 곱해버리면 얼마?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 5억이라니까 또 틀렸죠. 그러니까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맞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에서 갑 아파트. 여러분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됐어요. 소실됐으면 A는 죄송합니다. A는 보험회사네요. 보험회사는 여러분에 대해서 3억 원 한도에서 B와 연도 책임을 부담한다. 맞네요. 그죠? 3억 원 한도에서 B와 연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사에서 1억 5천, B사 1억 5천. 이렇게 이제 연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일부 보험하고 중복보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럼 사례적으로 낸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를 제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앞으로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상법보험편은 박승희 강의를 들어야 돼 하고 온 동네 방네 이제 소문이 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예. 자, 오늘은 중복보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중복보험이 만약에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은 각사의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약자가
그 보험자 1인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규정도 아주 중요하죠. 그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또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초과보험과 똑같이 무효가 된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서는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이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이게 이런 것이 다 이제 손해평가사가 진짜 알아야 될 그런 보험의 어떤 기본 원리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2차 시험을 공부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